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토요일 저희 그 주변에 그 철원에 지금 고석정 맞죠? 네, 맞아요. 예, 고석정에 지금 여행 가고 있는데, 아이고, 차가 살짝 막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또 오늘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네. 그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네. 네, 이번에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언제 모집을 해야 되는지, 그죠?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네요, 그죠? 네, 그쵸.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접수를 하고 10월 저희가 자막으로 네. 언제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오늘은 네.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면, 사실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우리가 지금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받고 바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건 다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한 올해 기준으로 이제 10월 다음 주쯤에 이제 그 접수를 하고 신청 신청을 하면 최종 그 합격자 한두 달? 정보가 예, 나올 때까지 한 2달 정도 두 달? 걸린다고 생각하면 올해 말 12월 네, 올 12월 예 뭐 그러면 12월 기준으로 해서 1년 안에 이제 출국을 하면 네네네. 되는 거기 제가 때문에 그 얘기 한번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가 저희가 이제 10월 17일인가요? 그때 네. 이제 그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을 하면 네. 최소한 2달에서 3달 정도의 네. 최종 발급 시간이 걸리죠. 네네. 그 사이에는 뭐 추가 서류, 뭐 여권을 네. 나중에 보내기도 해야 되고 보험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2달, 3달 후에 받게 되는 게 워홀 승인서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 12월 초에 우리가 워홀 승인서를 받았다고 하면 네. 사실 12월 초에 나가는 사람들, 내년 초에 출국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왜냐? 날씨가 안 좋잖아. 그렇죠. 그렇죠. 비 많이 와. 그래서 비도 많이 와. 그래서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그 내가 출국할 수 있는 시기가 워홀 승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2023년 12월 안으로만 가셔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하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내년을 위해서 워홀 승인서를 받아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다. 그렇죠. 왜냐? 왜냐? 내년이면 지금보다 더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완화될 거고, 네. 그리고 그 단적인 예로 10월 1일부터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한 24시간 PCR 검사가 폐지됐죠. 폐지됐어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제 외국에 갔다 와도 사전 사후 테스트가 없다라는 건 이제 앞으로 관광객들의 엄청나게. 네네 관광객들의 해외 유출이나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요. 실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움직임이 벌써 장난 아니에요. 다르다 그러죠. 네, 다르죠.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그리고 꼭 이게 합격을 한다고 내가 합격했어 빨리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2023년 내년 지금보다 더 나을 코로나 환경을 예상하면서 미리 받아놓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1차 서류는 뭐예요? 2차 서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라인만 붙으면 떨어질 일이 거의 없어. 그렇죠. 실수하지 않는다. 예, 그냥 거기 대사관에서 보내달라고만 하는 걸 보내주면 네, 되니까. 제대로.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건 우린 내년을 위해서 지금 미리 받아두자. 언제든지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렇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네. 하나, 둘, 짜잔! 자, 오늘 두 번째 질문. 저희가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제 워홀을 붙은 학생이야. 오를 그러면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본격적으로 어떤 하면 준비? 될까요? 어떤 준비를 하면 어떤 준비를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알겠습니다. 자, 워홀이 2022년 하반기에 붙었어. 그래서 11월에서 늦게는 1월, 내년 1월까지 승인서를 받았어. 그러면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출국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승인서를 받고 1년 이내로 가시는 분,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가시는 분들도 포함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외국 가는데 뭐 영어 쓰는 나라에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어. 영어죠. 영어. 네, 그쵸. 네. 영어 준비가 돼야죠. 예, 영어를 영어를 잘한다라기보다는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에 그렇죠. 예, 맞춰서 영어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영어가 그게 필요하지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있나요? 맞나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말씀드릴 때, 네. 아, 저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한데, 네, 네. 뭘 할 수 있나? 아, 네. 그럼요. 예.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영어가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슬프다. 투명인간이 되면, 투명인간이 되면, 누가 나에게 말도 걸어주지 않고, 어디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일, 뭐 간단히 뭐 주방 보조일이 있을 수 있겠고, 슬프네요. 아니면 농장 일이 있을 수 있겠고, 네. 그러니까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 일을 그쵸. 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영어가 된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그렇죠. 하겠죠. 뭐 호텔 리셉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스토랑, 뭐 레스토랑에서도 뭐 주문을 받는 일이라든지 그렇죠. 뭐 카페라든지 이런 다양한 하스피탈리티 업종에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나를 노출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뭐 따로 어학연수가 필요 없습니다. 야, 최고네요. 최고야. 최고예요. 예,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 분들은 외국에서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한국에서 다 해결되면. 그럼 우리가 왜 어학연수를 가냐? 그게 안 되니까 가는 거야. 그쵸. 아, 해도 안 돼. 저희도 다 어학연수 유경험자지만 맞아. 한국에서 하는 게 안 되고, 또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그 한국 사회나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도 참 예. 맞죠. 아니, 내가 어저께 뭐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친구 만나서 뭐 했고, 뭐 내일도 누구 만날 거고, 이러한 일상에서 영어 공부를 하자니, 야, 친구한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야, 오늘은 내가 영어 쓸게. 그러면 아마 나 안 만나줄 거야. 우리는 그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영어를 열심히 뭐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환경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 환경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 물론 어려운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화 차이라든지 뭐 인종 차별이라든지 문화 격차 뭐 여러 가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 언어 습득을 그렇지.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네, 일단 영어 공부가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 뭐 네. 그다음에 뭐 목적지 선택은 다 뭐 영어를 쓰지 않는 워홀 국가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일본이나 뭐 프랑스나 뭐 여러 다른 국가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다른 국가가 영어를 사용한 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영어를 한다는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간다고 하면 1어를 공부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 그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언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언어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디스커버 아일랜드에서는 이제 워킹홀리데이 학생들한테 두 가지를 제안해 드려요. 첫 번째는 네. 너무 기초가 부족할 경우 야 필리핀을 최고죠. 짧게 갔다가 가면 어떠냐. 두 번째는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부터 시작해라. 그런 네. 분들도 참 많아요. 많아요. 네. 그리고 어학연수를 굳이 학생 비자, 그러니까 어학연수 학생 풀타임 비자처럼 뭐 25주 하시라는 말도 잘 안 해요. 그렇죠. 뭐 8주나 네. 12주나 짧게 한번 해봐라. 왜냐면 워홀러 분들이 재정 상황이 이게 학생 비자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예. 넉넉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두 가지. 그래서 뭐 세 가지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나는 영어 공부를 너무 잘했어. 안 해도 돼. 그냥 가. 두 번째, 난 영어가 부족해. 할 경우 필리핀이나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목적지가 있지만 필리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네. 여기는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크고 지금 아무래도 코시국의 여행에 대한 욕망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목적지 중에 하나예요. 날씨도 좋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을 짧게 갔다가 아일랜드 워홀 가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일랜드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시작하되 짧게 시작한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네.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히히. 짜잔.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 네. 자, 뭘까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갈 결심을 했다면 아, 그 아일랜드 네. 워킹홀리데이 합격자가 네, 합격자가 이제 이제 영어가 부족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가고 싶어. 필리핀으로 그러면, 가고 싶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제 지역을 선택을 하고 어떤 기준? 어떤 코스를 선택하며 이제 그런 디테일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네. 뭐 누누이 뭐 블로그나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의 워킹홀리데이가 필리핀을 가는 목적은 확실해야 돼요. 내가 현지에서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우러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여러 어학원들을 보면 제가 특정 어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저한테 자세하게 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네. 학원 내 바리스타 체험이라든지 최고인데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영어를 한다든지 네네네. 그 다음에 CV 작성이라든지 이런 커리큘럼을 준비해서 수업을 하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필리핀 어학연수가 가능해요. 어머,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아일랜드 가면 바로 적용이 가능해요? 아무래도 가기 전에 뭐 레주메라고도 하고 CV로 하고는 그렇죠. 이력서를 네. 미리 완성해서 갈 수 있고 사전 모의 인터뷰 같은 경우도 필리핀에서 해볼 수 있고 너무 그리고 좋은데요? 내가 부족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피킹 같은 경우도 당연히 늘리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의 장점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자신감을 키우러 가는 거야. 그 자신감 자체를 내가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운다. 그게 필리핀 워킹홀리데이 학생이 필리핀을 가는 목적이야. 그러니까 일반 어학연수생하고 같게 접근하지 마세요. 네. 예, 그리고 제가 그래 100명의 학생과 상담을 하면 그 중에 같은 분이 거의 없지 않고 모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인만의 플랜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원하는 게 같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잠깐만요. 지금 또 톨게이트 나왔어. 톨게이트여서 잠깐 다시 잠시만요. 할게요. 짜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기 동대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느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 합격자가 아일랜드를 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일단 영어가 필요합니다. 네. 영어가 필요한데 일단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제 필리핀이었으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 결정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네. 물론 매우 중요해요. 뭐 목적지 선택,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거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많이 알아보세요. 네. 상담도 직접 많이 해보시고 네. 어느 지역이 좋은지. 네. 그러니까 보면 모두 다 좋아 보여. 근데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목적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앞에 차가 좀 많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운전하면서 찍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조금 없습니다. 너무 위험하게 찍는 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학원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 그게 없더라도 내가 가려는 목적지나 지역에 그게 없더라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대1 수업이 가장 큰 장점이니까 네. 1대1 수업이 어느 정도고 그룹 수업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하루 수업량이 얼마고 네, 그런 거를 보면서 본인의 실력에 맞게끔 또 어학원을 선택하는 게 좋지 무조건 수업량이 많고 무조건 1대1만 수업을 한다고 해서 또 효과가 확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적당한 그룹 수업 또 어떤 분들은 네이티브 스피커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누구는 가서 들어봤는데 너무 힘들대. 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이 딱 나에게 맞는 학원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기간은 저는 뭐 한 2달, 3달이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죠? 네, 2달, 3달 정도면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워밍업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뭐 길게 있는다고 내 영어가 막 갑자기 확 늘거나. 예, 영어는 약간 좀 마라톤이에요. 네, 그렇죠. 예, 필리핀은 일단
단거리 실력을 키우기 위한 최고의 목적지야. 그렇죠. 기초와 예. 단거리. 단거리를 키우고 그 다음부터 길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그 기초를 다지는 예, 걸 맞습니다. 필리핀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맞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리핀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네. 또 있나요? 그다음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그러면 이제 필리핀을 뭐 그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나는 바로 이제 아일랜드 워홀로 해서 입국을 해서 그렇죠. 아일랜드에 있는 어학원을 뭐 좀 다니고 싶다 하면 그럴 경우에는 기간이나 아니면 네, 어학원 네. 선택을 어떻게 고려하면 될까요? 일단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메인 우리의 메인 데스티네이션이 그쵸. 또 아일랜드다 보니 야 이제 아일랜드를 가기 위해서 사실 필리핀을 준비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본선은 여기야. 예선전이 이제 필리핀이었던 필리핀이고 본선은 아일랜드야. 그렇지. 이제 본선에 왔어. 이제 필리핀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만족을 했고, 야 내가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실력을 취득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일랜드 그냥 가시면 돼요. 맞아요. 예. 꼭 나는 무조건 영어를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하지만 필리핀을 안 갔거나 한국에서 어느 정도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필리핀 가지 않아. 필리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실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가는 성향이 좀 높으니까. 그쵸. 물론 약간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필리핀을 가세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인원들의 그렇죠. 평균적인 그렇죠. 그걸 조사해봤을 때는 기초를 다 닦으려고. 네. 근데 한국에서 나는 어느 정도 공부도 했고 뭐 수년 전에 필리핀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그쵸. 심지어 어학연수 타국가에 어학연수도 갔다 오신 분들이 어울 가시는 분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많아요, 요즘에. 그런 분들은 안 와도 돼요. 예, 그분들은 음. 영어 어학원 등록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중급 정도 하신 분들은 저는 필리핀처럼 한 2달에서 3달 정도만 네.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고 필리핀이 1대1의 맞춤식 영어였다면 아일랜드는 대그룹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룹 수업으로 그렇죠. 그룹 수업이 있고 개인 중심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룹별로 그 국가별로 서로 어울리는 형태의 수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다른 이제 환경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에 최대 15명이고요. 최대가 15명이 넘으면 안 됩니다. 이게 ASS 기준에 따라서 15명이 넘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학원마다 달라요. 조금 약간 8명 정도를 맥스로 하는 학원, 10명 정도를 맥스로 하는 데도 있고, 12명 정도 하는 데도 네, 있고, 맞아요. 학원마다 이제 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건 본인이 맞는 지역을 선택하고, 네. 또 어학원은 사실 단기 비용은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예, 학비가 25주 정도 6개월 장기로 봤을 때는 프로모션도 하고 학교마다 수업 시간도 15시간, 20시간에 따라서 심지어 16시간도 네. 따라서 이제 격차가 나. 네. 예를 들어 UCC 같은 경우는 주당 25주 레슨, 네. 25주 레슨의 기준을 봤을 때 일주일에 20시간 하는 거랑 16시간 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거의 1,000유로예요. 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25주 기간으로 했을 경우고 12주 같은 경우는 거의 그게 큰 격차가 없더라고요. 8주나 12주. 예. 그래서 저는 네. 조금 이런 수업 시간도 조금 길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수업 시간 오후 수업 같은 건 안 들으셔도 돼요. 네. 오후 수업은 사실 가면 되게 바빠. 액티비티 참여가 다 맞아. 오후 시간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오전 수업만 듣되 오전도 15가 있고 25 있잖아. 하루에 3시간 드냐 그쵸. 4시간 드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긴 거 참여하시고 오후에 액티비티 같은 경우도 조금 활발한데 그 다음에 무료 수업도 제공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ATC 같은 경우는 월수금, 맞아요. 예, 거기는 딱 지정 무료 수업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있고 주 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 중급 이상이다. 중급 이상이다. 근데 상급 정도는 그냥 가도 되고. 예, 그리고 또 어학원을 이런 분도 있어. 저는 진짜 살짝 경험만 해보고 싶어. 살짝 그냥 발만 한번 담가보고 싶어. 한 달 해도 돼요. 그쵸. 어학연수 한 달 해도 돼. 예, 그리고 한 달 하게 되면 또 좋은 게 뭐냐? 숙소를 해주잖아. 그쵸. 어코모데이션을 해주잖아.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집을 구하기 너무 힘들어. 단기죠. 제가 말하는 건 장기 숙소가 아니고 단기 숙소. 단기 숙소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학교에서 짧게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어코모데이션을 같이 요청할 수 있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 코스가 2주도 가능하잖아요. 2주, 그러니까 최소. 아마 예 될 거예요. 그 학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최소 그 주 단위로 가능해서 예 2주. 유럽 학생들은 2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는데 좀 제 답변이 됐나요? 예. 너무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